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그 밤노스의 그 그림을 쭉 그려왔던 김춘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노스의 그 기법을 가지고 함께 그려볼 지금 시간을 마련했는데, 우선 이 밤노스의 그 그림이 어떻게 쉽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나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밤노스는 전문적으로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예전에 공군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휴가를 나와서 그 아름다운 그 풍경의 그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이 그림으로 남겨두고 싶은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기로 해서 그가 유화로 덧칠 기법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 덧칠 기법은 전통적인 그림 방법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은, 물감을 마르기 전에 두 번, 세 번 그 위에 그 칠을 해가면서 자연의 어떤 그 형태를 표현하는 그 방법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림 하나를 이렇게 묘사를 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 밤노스가 개발한 그 특이한 그 도구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도구의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그 예전에 그 교육 방송에서 보셨던 그와 같은 그 밤노스처럼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그림은 이 특정 어떤 그 전문 소질을 필요로 하거나 사전에 어떤 기본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중간중간에 왜 이 그림들이 그렇게 쉽게 누구나 가능한지를 초점에 맞춰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이 밤노스의 그 덧칠 기법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같이 그렇게 교육 방송에서 방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이 그림을 보셨던 분들은 아직도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편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동안에 이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 단계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밤노스가 일반 전통적인 우리 그림 외에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재질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료가 이 그림들을 쉽게 해주는데, 우선 맨 첫 번에 밤노스는 이 캔버스에 바탕칠을 하는데, 그 재료가 리퀴드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리퀴드 화이트를 칠하는 것으로 이 그림을 시작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직접 보십시오. 이 리퀴드 화이트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전통적인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방법으로 칠하지 않지만은, 이 밤노스 그림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골고루 흰 거를 칠해줍니다. 칠할 때는 이 넓적은 페인트 붓같이 이 붓을 사용해서 X자 형식으로 이렇게 칠해주면은 골고루 칠해줍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마 쉽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 리퀴드 화이트는 전통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여기에 바로 이 캔버스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러나 밤노스는 스케치를 하지 않고 바로 그림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전에 연필로 그 소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략된 채 그림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거의 다 리퀴드 화이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죠? 어떻게 보면 그 벽에 페인트를 칠을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 리퀴드 화이트를 칠해준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계는 준비가 된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먼저 오늘 그릴 그림은 하늘과 그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산과 그 사철나무 그다음에 큰 나무 덤불 길이 있는 그 그림들을 아주 그 표준적인 그 그림이 되겠는데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붓은 바로 이 팔레트에서 붓으로 이렇게 믹스를 합니다. 별도로 이렇게 그 오일을 섞는 게 아니고 이 물감을 아주 골게 해서 이걸 붓을 툭툭 칩니다. 이렇게 친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늘 부분을 칠하는데 그냥 X자 형식으로 하늘에 이렇게 그 형태를 칠해갑니다. 중간에 그 맨 처음에는 이 중간에 이렇게 그 흰 부분을 남겨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공간은 나중에 구름처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공간에 이쪽에 그 흰 부분들은 전체를 칠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이제 이 물의 바탕을 그리는데 물은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붓으로 해서 이게 수평으로 칠해줍니다. 하늘과 좀 달리 이렇게 수평으로 칠해서 주고 가운데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밝은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붓으로 들어주면은 충분하게 빛이 비춰오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벌써 하늘과 바탕에 어떤 느낌이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밤노스 그림 시작할 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붓을 빱니다. 이렇게. 물론 이거는 신라에다 붓을 빠는데 그 이유는 빨리 붓이 마르도록 신라에다 이제 빤 다음에 아주 세게 털어주면은 붓이 맨 첫 번의 상태대로 그대로 이게 말라입니다. 이 밤노스의 기법은 붓을 얼만큼 깨끗하게 이게 세척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의 성패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이 마른 붓으로 지금 칠해 있는 하늘을 우리가 펴주는데 브랜딩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주 가볍게 X자식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빈 공간과 지금 칠해져 있는 것들이 아주 경계선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펴지는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피시면 됩니다. 지금 맨 첫 번에 칠해져 있던 리퀴드 화이트라는 놈이 바로 이런 물감들을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니까 이 덧칠 기법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재료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상태는 그림을 들어가기 직전에 기본 바탕을 칠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그림을 그려갈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붓의 물감을 사용했던 것은 반드시 이렇게 씻혀서 세척을 해서 마른 붓으로 남겨둬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밤노스는
붓을 털 때 그 옆에 그 이젤 다리에다 그 텁니다. 그렇게 털을 때는 그 주위에 그 많은 그 이 물감이 튀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자, 지금 이제 그 산을 그리는데 이 산은 밤노스의 그림은 이 바탕과 그 다음에 위에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바탕과 하이라이트 그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우선 바탕색을 만드는 걸 한번 보시면은 예, 지금 이제 그 산의 바탕색을 이렇게 섞어 놨습니다. 섞어 놓으면 나이프로 이렇게 납작하게 팔레트에 이게 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이프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프를 가지고 일정하게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끊습니다. 보시면 됐죠? 이렇게 올린 다음에 산을 그리는데 이 산은 일반적으로 센터에서 우측이나 그 좌측에 그 높은 봉우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다 이제 높은 봉우리를 만들고 그대로 이제 그 바탕을 그리는데 지금 산의 형태를 그리는 겁니다. 산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우선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다음에 우측에 우측 능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우측. 이때 중요한 것은 산의 외곽이 아주 중요합니다. 외곽. 그 외곽을 고칠 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적은 산을 이쪽에 요거보다 작은 산을 요거보다 낮게끔 해서 작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나이프. 예, 이게 나이프로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바탕에 칠해져 있는 이 물감들은 여기 전부 그 없을수록 적을수록 덧칠이 잘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부 해서 이 부분은 나이프에 팔레트에다가 일단 놓고 여기서 더 그리려면은 어떤 상태를 그 형태를 그리려면 그리시면 됩니다. 이쪽에 조그만 턱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산에 조금 작은 그 옆에 그 봉우리 형태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이 물감들을 빡빡 긁어서 이거 캔버스는 그 아주 강한 그 천으로 되어 있으니 얼마 빡빡 긁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 버리고 2인치 붓으로 펴줍니다. 이 밤노스의 그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칠하고 펴주는 그 그림인데 이 능선을 따라서 브랜딩을 이렇게 쭉 해줍니다. 이렇게 쭉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할 때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산이 이쪽 산은 뒤쪽으로 밀려갑니다. 보십시오. 예, 쭉 해서 바로 밀어주면은 이제 그 아까 구름을 하늘을 했을 때 핀 거와 같이 산에 그 바탕을 그리고 블렌딩을 해준 이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보시면은 지금 산은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산에 그 이 눈이 온 산을 그리는데 그 눈이 얼마큼 잘 그 깨지냐가 가장 그 밤노스 그림 중에서 그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는데 자 우선 그 붓을 빨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나이프로 산에 하이라이트를 집어넣는데 그 밤노스의 기법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렵다기보다도 잘 손에 그 익숙해지기가 좀 힘든데 그것이 바로 이 나이프 그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덤불을 그리는 그 1인치 작은 붓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그 소화를 하시면은 밤노스 그림은 그냥 거뜬하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 산에 그 눈을 입히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것은 나이프에 어떻게 물감을 뜨는지부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물감을 이렇게 그 납작하게 핍니다. 물론 이제 그 눈이라고 해서 그 하얀색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약간 이렇게 그 레드 색깔을 조금 섞어서 약간 흰기에 붉은 느낌이 들어오도록 색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카트를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자, 보셨죠? 자, 지금 이제 이 눈에 내려있는 모습을 산에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우선 나이프를 아까와 같은 방법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나이프의 힘을 빼고 그대로 능선을 따라서 쭉 그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깨지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첫 번에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나이프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차츰 숙달되게 됩니다. 다음은 그 그림자를 그린데 그림자의 색은 화이트하고 이 탈로 블루를 섞어서 그림자 색을 만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어서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나이프로 이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부분도 굳이 힘을 줄 필요 없이 그대로 각도만 따라서 해주면 그림자가 됩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쪽에 그 선을 계속해서 그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작은 봉우리도 되고 각도 방향을 쭉 이렇게 한 번에서 누르시는 것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깨졌죠. 이게 이제 그 어렵다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그림자는 여기서 역시 이렇게 그림자가 있게 됩니다. 다음 이제 큰 부분, 산의 그 큰 부분을 그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프를 대고 그대로 나이프를 끌어내리면서 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눈을 더 입히겠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보십시오. 힘을 들이지 않고 이걸 그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어려운 부분 중에 그 하나입니다. 그림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그려주는데 여기에 그림자는 산의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도에 따라서 나이프를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이렇게 치릅니다. 쉽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해서 산의 그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게 큰 산에 그 봉우리 하나를 더 그리려고 합니다. 봉우리를 그리기 전에 우선 이쪽에 작은 그 뒤쪽에 봉우리가 있는데 이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다음에 여기 봉우리를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리실 때는 2단계로 하십시오. 여기서 봉우리를 한다 1단계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1단계로 만들어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봉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나이프 끝을 대고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쭉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봉우리가 하나 이렇게 생겼죠. 자, 이 봉우리가 생겼으면 다시 이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자는 이 그림자보다도 밝아야 됩니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자 색에 다시 좀 환하게 해서 여기서 그림자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자가 앞과 뒤가 여러분들이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 눈을 얼마든지 더 넓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나는 눈을 더 넣겠다. 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나이프로. 또 저쪽 우측 작은 봉우리도 눈을 더 넣겠다. 더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얼마든지. 그리고 눈을 그대로 끌어서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도 상당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 밤노수 기법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의 하나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위에는 그 형태는 됐는데 이 밑에 보면은
좀 여기가 그 깨끗하고 정돈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역시 그 붓으로 이 안개 효과를 만들어주면은 정리가 됩니다. 그 안개 효과를 그 보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역시 이 산의 방향에 따라서 붓을 그대로 이렇게 쳐줍니다. 아래쪽만 쳐줍니다. 이렇게. 예, 쉽죠? 예, 각도. 예, 그러면 밑에 부분이 안개 효과가 나옵니다. 자연스럽죠. 우회를 칠 필요는 없죠. 우회는 그대로 산의 그 눈의 형태가 있으니까. 이 반대쪽은 이렇게 치면 안 되고 반대 방향으로, 이 능선의 방향으로 해서 예, 이렇게 쳤습니다. 이 각도와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치면 안개 효과가 되는 거는 아까 맨 처음에 그 바탕에 칠했던 리퀴드 화이트가 이러한 기능들을 해줍니다. 다 칠한 다음에는 방향을 따라서 쓸어서 올려줍니다. 예, 이쪽은 위에 쪽만. 자, 그러면은 이 밤노스의 그 산이 그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쉽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산을 여러분들과 같이 그려봤는데 이 산이 가장 이게 그 힘든 그 부분은 바로 손에 그 힘을 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산 아래에 먼 데 있는 그 이 풀을 그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산 아래에 그 먼 데 있는 그 나무를 그리는데 우선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이 밤노스 그 그림을 그리셨던 분들은 전혀 그 소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평선의 그 원근은 그려두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수평선을 나이프로 그리고 들어가는 그 그림을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산 아래에 여기 그 스케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 그 나이프로 저는 늘 나이프로 이렇게 합니다. 밤노선은 그 설명을 안 하지만은 우선은 여기에 그 수평선에 이 줄을 표시를 이렇게 나면 표시가 보이죠. 예, 이 정도로 이렇게 그 표시를 잡아 놓을 수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가 이 물이 되겠고 여기가 산 그 아래에 이제 나무들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그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 그리는 것은 밤노스의 그 기본 도구 한 5가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그 큰 2인치 붓과 나이프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릴 것은 그 팬붓을 가지고 산 아래에 그 나무와 먼 데 있는 나무를 그려가는데 우선은 그 어떻게 팬붓에 물감을 올리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물감은 그 브러쉬에서 그대로 이렇게 그 섞습니다.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섞고 지금 산의 바탕색을 칠한 그 색에다가 약간의 그 이 탈로 그린색, 초록색이 되겠죠. 초록색을 섞어서 칠하는데 붓에 이렇게 듬뿍 칠합니다. 이렇게 듬뿍 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그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산 밑에 풀을 그리겠습니다. 자, 항상 그 밤노스의 도구에서 붓은 모서리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붓이든 모서리를 사용하는데 이 모서리를 가지고 밑에 그림을 그립니다. 위로 꺾어줍니다. 이렇게. 다시 모서리의 위를 꺾어줍니다. 좀 색이 진하지가 않습니다. 약간 어둡게 더 해서 다시 갑니다. 이 앞쪽으로 나올수록 덤불의 그 바탕은 좀 크게 이렇게 해주면 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먼 데 있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좀 더 먼 데 있는 그 작은 그 나무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사철나무 작은 거를 한 3그루 그려보겠습니다. 형태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먼 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붓으로 위로해서 이렇게 먼 데 있는 것을 그려주시기도 하고, 모서리로 이렇게 올려서 먼 데 있는 것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그 2인치 붓을 가지고 이 먼 데 있는 그 곳에 나무의 그림자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물 그림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우측으로 쓸어주시면은, 수평으로 쓸어주셔야 됩니다. 우측으로 쓸어주시면은 물 위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이 먼 데 있는 것도 약간의 그 빛은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빛이라는 얘기는 하이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풀이면 풀과 같은 색깔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우선은 여기선 옐로하고 그린만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꺾어서 풀에 있는 느낌들을 주면 되겠습니다. 사철남에도 조금만 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그림자에도 이 하이라이트 색을 약간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밑에 있는 쪽에 하이라이트 그림자를 내려서, 네, 그리고 항상 수평으로. 자, 이렇게 되면 산 아래에 있는 먼 데에 그림이 됐습니다. 네, 산 아래에 이제 나무와 이제 사철나무 작은 것을 그리는데, 이것은 펜 붓을 사용해서 그립니다. 그 밤노스의 붓은 어느 붓이나 마찬가지로 그 모서리를 사용해서 하는데, 우선 그 펜 붓에 그 물감을 듬뿍 묻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묻힌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산 아래에 먼 덤불은 붓 모서리를 위로 꺾어서 쭉 올려줍니다. 그래서 바탕이 완성이 됐으면은 그 위에 하이라이트를 아주 약하게 주면 됩니다. 그 하이라이트 색은 그 카드뮴 옐로하고 셉 그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하이라이트가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 그 붓으로 물 그림자를 그려주는데, 수직으로 내려서 2인치 붓으로, 그 다음에 우측으로 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림자와 먼 데 있는 그 나무가 그려졌으면 물선을 그려줍니다. 그 물선을 그려주는 그 과정에 나이프에 어떻게 올리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선은 리퀴드 화이트를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널찍하게 좀 핍니다. 이렇게 널찍하게 핀 다음에 나이프를 가지고 여기서 이러한 방향으로 끊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끊는 거는 여기 얇게 위에 물감이 묻습니다. 이쪽 뒤에 묻는 게 아니고. 보셨죠? 자, 이걸 가지고 물선을 그리는데, 물선은 수평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올 때 항상 수평으로. 다시 한번 떠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그리는 게 아주 이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물선을 그림으로써 물과 위에 부분하고의 구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사철나무, 중경의 사철나무를 그리는데 우선 물감을 섞는 것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감은 나이프로 역시 그 섞는데 바탕색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어둡게 보이지만은 산의 바탕에다가 약간의 그 푸른기가 더한 것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까 산의 바탕을 할 땐 크림슨, 벤다이크 브라운, 그 다음에 이번에 약간의 프라우시안 블루를 집어넣겠습니다. 조금 더 그 푸른기가 나도록 이렇게 해서 역시 이 나이프로 섞어서 이 부분은 납작하게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나이프로 모아놓습니다. 자, 보셨죠? 그러면 이제 이 팬 붓을 가지고 이 붓에 어떻게 묻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붓에 팬 붓에 충분히 물감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물감이 이제 충분히 들어갔으면 앞뒤로 해서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자, 만드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자, 지금 이제 중경의 사철나무의 작은 사철나무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여기도 아까 산 아래에 그 수평선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중경의 어떤 그 구도는 약간 세밀하게는 하지 않더라도 라프하게나마 표시를 해두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이쪽 그 중경은 여기서 이러한 형태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묘사를 하셔도 스케치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철나무를 3개를 그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그 중심선을 이렇게 세워놓고 자, 모서리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그 팬붓에 그 모서리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모서리를 쓰지 않고 이 배 부분을 쓰기 때문에 안 되는데 모서리로 위에 부분을 들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왼쪽에 또 중심에서 내려오면서 오른쪽에 이거 반복입니다. 지그재그라고 밤노선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올수록 가운데를 넣어주고 왼쪽에 내려올수록 오른쪽에 내려올수록 왼쪽에 내려올수록 오른쪽에 보십시오.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모서리로. 이 사철나무의 옆에 나무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쉽죠?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는 크게 눌러주면 형태가 자동적으로 커지고 이것은 이 붓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쉽다는 얘기입니다. 2개를 연속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중심선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은 똑같은데 조금 아까부터 스피드를 빨리 하는 겁니다. 이건 천천히 한다고 해서 잘 그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그 스피드를 넣어서 하면은 오히려 자연스러워집니다.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 붓에 물감이 충분하게 묻어야 된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지금 2개를 그렸고 하나는 약간 빼뜨름하게 그리겠습니다. 약간 좀 적게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좌우에 가운데 좌우 가운데 좌우 좌우 이 물감이 모서리에서 떨어지면 뒤집어서 반대편의 걸로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모자르면은 물감을 묻히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에 그 사철나무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나무 줄기를 그리고 그 빛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나무 줄기는 나이프를 사용해서 그리는데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자, 나무 줄기는 다크 시에나 색에다가 화이트를 좀 섞어서 이 색을 쓰겠습니다. 이게 자, 여기서 이 나무 줄기를 그리는 거는 이 수직이니까 타치만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치를 가볍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아주 가볍게. 예, 나이프를 아주 잘 쓰게 되면 상당히 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경에 이제 이 사철나무 밑에 덤불의 바탕을 그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덤불을 그리는데 이 덤불은 1인치 붓을 사용해서 그 바탕을 그립니다. 이 1인치 붓이 아까 2인치 붓에 반되는 그 크기인데 이 부분은 그 나이프와 마찬가지로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감을 로드하는지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물감을 로드하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1인치 붓이 그 아까 나이프만큼 상당히 그 중요한 거 이유는 이 1인치 붓에 어떻게 그 물감을 정확히 올리냐가 이 덤불이나 또 다른 그 형태를 잘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그 요인이 됩니다. 자, 그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바탕색을 지금 올리는 방법인데 붓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 물감과 수직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한 방향으로 쓸어냅니다. 보이시죠? 쓸어낼 때 여기가 이렇게 자죽이 나면은 이것은 물감이 잘 이 붓에 올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칠하게 되면 자죽이 없죠. 이건 물감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게 돼요. 반드시 쓸어서 이렇게 그대로 떠서 이런 자죽이 되도록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붓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 위쪽을 쓰는 겁니다. 그대로 찍는 게 아니고 돌려서 이제 그 덤불을 그려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덤불을 그리면은 붓을 그 물감이 묻은 쪽을 위로 올라갔으면은 수직에서 약간 우쪽으로 각도를 높여서 덤불이 있는 쪽에 그대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게 그 밤노스의 이 바탕, 특히 덤불이나 이런 부분들은 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고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물감을 갖다 눌러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터치 방법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밑에 덤불이 있는 그 덤불을 캔버스에 그 붙이는 겁니다. 이때는 힘을 주지 않고 힘을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때는 자 이렇게 해서 덤불이 있는 형태의 바탕을 칠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덤불의 밑에 투영되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도 같이 이렇게 쳐줍니다.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이위에다가 그 하이라이트를 넣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사철나무와 덤불을 같이 넣는데 여기에는 이 붓의 하이라이트 색을 어떻게 올리는지 가장 중요한 대목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잠시 후에 이제 그 붓에 올리는 부분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부분은 여기 지금 그 리퀴드 화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리퀴드 화이트를 항상 섞어서 묽게 한 다음에 그 붓에 물감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퀴드 화이트를 제가 붓에 바르고 자 들어갑니다. 옐로우 계통의 색깔들을 지금 바르는 것 같이 이렇게 발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집어넣는데 가운데에 지금 해가 있다고 보고 우측에는 그 빛이 들어가 있고 왼쪽은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철나무의 그 하이라이트를 주겠습니다. 모서리로 아까와 같은 방향하고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 힘을 넘어줘 버리면은 바탕색하고 섞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게 주면서 어두운 부분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 정도로 아주 가볍게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같이 주겠습니다. 자, 우측에 더 빛이 있기 때문에 왼쪽은 신경 쓰지 않고 오른쪽. 자, 우측에 더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마저 하이라이트를 주죠. 예. 이 밑에는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두고, 중요한 부분은 어두운 부분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덤불 부분을 이제 그 빛을 집어넣는데, 이 부분이 가장 밤노스에서 또 나이프에 그 눈 깨지는 것 같이 안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 보는데, 여기는 물감의 농도를 굉장히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따 카메라로 클로즈업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1인치 붓에서 어떻게 물감을 올리는지, 농도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이제 그 안 된다는 질문을 받는 부분입니다. 우선 팔레트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 그 카드뮴 옐로우, 인디안 옐로우, 옐로우카, 셉 그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색깔들을 모든 옐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붓을 가지고 섞습니다. 섞기 전에 이 1인치 그 붓에 리퀴드 화이트를 묻힙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보셨죠? 자, 이 부분은 물감을 올릴 때 보십시오. 바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립니다. 옐로색이 너무 옐로라고 생각하면 그린색을 좀 붓으로 갖다 이렇게 칠합니다. 자, 다시 물감을 좀 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자, 이 정도면 여기 자주기 나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하면 물감이 정확히 올라가 있습니다. 이 뒤집어 보면은 이 정도로 되어 있죠. 첫 번에 그 밤노스 그림을 처음 그리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게 물감을 충분히 붓에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은 덤불을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그 덤불을 그릴 때 여기에서 힘을 아주 잘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도는 여기 덤불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적어서 점점 크게 그리는데, 이 먼데 있는 것부터 그리겠습니다. 이 직각에서 앞쪽으로 약간 굽혀서 됐다가 그냥 띈다고 생각해야지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누르면 보십시오. 그냥 됐다가 이렇게 띄는데 단 한 가지 뭐냐면 형태를 생각해가면서 그 덤불의 형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덤불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이시죠? 이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 힘을 어떻게 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색깔을 조금 바꾸고 싶다. 이 덤불의 색깔을. 그러면은 팔레트에서 다른 색을 끄집어 오면 되겠습니다. 물론 방법은 마찬가지로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덤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보십시오. 색이 바뀌었죠. 붓에서 색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안에 있는 어두운 색하고 그 섞이지 않은 이유는 농도 때문에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 밤노스의 그 물감이 이렇게 그 농도가 서로 다르게끔 아예 제조를 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구분이 되죠? 덤불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덤불이. 자, 중요한 거는 하나씩 그려가야 되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다 그냥 그리기 때문에 밋밋해 보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중간에 그 덤불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이 덤불들도 역시 물에 비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그림자를 넣어주겠습니다. 덤불. 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붓으로 물 그림자에 비치도록 쓸도록 하겠습니다. 이 붓은 이렇게 잡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수직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잡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수직으로. 방향은 이렇게 돼 있지만 내리기는 수직으로. 이때 가볍게 누르시면은 형태가 없어지니 가볍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우측으로 또 쓸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위에 노란 그 덤불들이 물가에 투영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에 뚝이 있는, 땅이 있는 부분을 그 나이프로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뚝은 이 밤롯에서 땅은 언제든지 바탕은 벤다이크 브라운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은 이 벤다이크 브라운색을 나이프로 자, 펴서 산과 마찬가지로 끊어서 땅을 그려줍니다. 이 먼 데 있는 부분은 땅에 조금 가까이 있는 쪽은 땅이 많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건 원근 부분이기 때문에 자, 면적이 크게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땅의 넓이를 더 크게 하려면 얼마든지 조정이 됩니다. 이쪽으로. 네, 땅을 좀 크게. 중요한 건 이제 각도가 중요한데,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땅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다크 시에나에다 화이트를 섞으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완전히 섞지 말고 이렇게 자주기 있도록 섞어서 마찬가지로 끊어서 아주 눈에 깨지는 방향 같이 힘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땅이 됐습니다. 다음은 물선을 그려주는데, 물선은 역시 리퀴드 화이트로 그려주는데, 이번 때 리퀴드 화이트는 아까는 우쪽에 올렸지만 이제는 밑에 쪽에다 이렇게 리퀴드 화이트를 해서 그립니다. 보십시오. 역시 수평으로 움직이되 이게 이쪽으로 나이프를 하면 안 되고 이쪽에 경사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졌지만은 수평으로 내려오면서 수평으로 보십시오. 네, 이렇게 수평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중경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근경, 오른쪽에 큰 나무를 그리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같은데 형태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경을 그렸으니까 다음은 이제 근경, 가까이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역시 근경을 그릴 때도 이 상태에서 이 라프한 스케치를 하고 들어갈 것을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제가 간단히 스케치를 나이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경의 큰 사철나무를 그릴 때 우선은 라프하게 스케치는 맨 위에 부분이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에서 밑에 아래 이 정도로 올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큰 나무가 이렇게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쪽에서 이쪽 가까운 부분에 길 있는 부분을 표시를 먼저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는데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 정도 표시하고 여기는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연결 정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길은 이 정도가 여기 길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길. 여기는 덤불이 되고, 자, 이 정도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사철나무부터 그리겠습니다. 이 사철나무는 그 바탕부터 그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중심선을 잡고, 자, 이 모서리로 해서 저기서부터 하는데, 크기 때문에 형태를 크게 주는 겁니다. 자, 지그재그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차고 왼쪽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사철나무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물감을 쓰는 게 아니고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주는 가운데 이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약간 비스듬히 있는 사철나무이기 때문에 형태를 그렇게 잡습니다. 보십시오. 이 밑에를 내려갈수록은 압력을 주기 때문에 전체 그 배를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서리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예, 조금 사철나무가 모양은 삐뚤어져 있지만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내려올수록 힘을 더 줍니다. 이렇게 전체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큰 사철나무를 그립니다. 자, 아주 큰 사철나무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큰 나무 오른쪽에 큰 나무를 그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철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풍경을 그릴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1인치 붓으로 그리는데 붓에 올리는 방법들은 기존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터치 방법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십시오. 여기서 나무가, 자, 보십시오. 예, 이렇게 방향대로 눌러주는 겁니다. 형태를. 지금 하는 거 가운데보다도 이 외곽 형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외곽 형태. 그 중요한 이유는 이 형태가 안 나와버리면은 암만 색을 잘 써도 그 나무의 느낌이 덜 납니다. 그래서 여기 외곽 형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칠하고 있는 이 물감은 아주 굵기가 굉장히 되단 물감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은 그래서 그 위에 묽은 물감이 덧칠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자, 지금 나무의 형태를 그립니다. 물론 이 형태는 어느 붓으로도 그릴 수가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1인치 붓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자, 형태는 여러분들이 실제 나무를 보시면서 있는 걸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큰 나무이기 때문에 물감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밑에까지 거의 다 됐습니다. 큰 나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형태를 좀 바꾸겠다면 이 상태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이 상태. 나무를 형태가 좀 더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 여기 더 바탕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큰 나무를 그렸습니다. 다음은 이 밑에 덤불을 그대로 또 그려놓겠습니다. 역시 방법은 아까 중경에 그렸던 거와 같은 방법인데 보십시오. 여기서. 그러나 이 외곽에 있는 덤불들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외곽
형태가, 이 외곽 형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물론 여기서도 형태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그 덤불의 그 바탕 형태를 지금 넣어주는 상태입니다. 자, 쉽죠? 여러분들이 그 그리시기에 이 붓의 자세와 물감을 어떻게 올리냐만 여러분들이 그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얼마든지 이러한 그 풍경을 손쉽게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그 길을 먼저 그린 다음에 나머지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앞쪽에 근경에 길을 먼저 그리고 또 거기에 하이라이트를 넣고 덤불의 바탕과 하이라이트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길을 먼저 그리는데 역시 땅은 바탕색은 무조건 그 벤다이크 브라운을 씁니다. 자, 보십시오. 가장 그 밤노스 물감 중에서 점도가 그 굳은 것이 벤다이크 브라운 색, 바로 이 색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나이프를 떠서 이쪽에 아까 길 스케치를 한 부분이 이렇게 길 스케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바탕색을 까는데 나이프를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그 바탕은 수평으로 길이지만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다시 바탕을 좀 더 넣어주겠습니다. 수평으로. 이 우에서 좌로 해도 되고 또 반대로 우측에서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그 좌에서 우쪽으로 이렇게 써서 놉니다. 상당히 그 물감이 대다죠.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물감은 이렇게 그 대다치가 못해서 덧칠할 때 많은 그 덧칠이 잘 안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길을 하나 이렇게 그 넣습니다. 다음은 길 위에다가 하이라이트를 넣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흰색을 섞어서 자, 이렇게 흰색을 섞습니다. 전체적으로 섞지 말고 이렇게 그 색이 여러 갈래가 보일 수 있도록 섞어서 자, 나이프로 끊어서 하면 됩니다. 자, 역시 수평으로, 나이프를 수평으로. 이때는 깨져야 되기 때문에 힘을 주지 말고 수평으로. 자, 보십시오. 자, 아주 많이 깨지죠? 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 부분들이 잘 처음 그리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힘만 빼시면 됩니다. 힘만 빼시고 나이프를 그대로 잔루를 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길이 다 됐는데 중간에 더 밝은 부분을 넣겠다 그러면 원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아름답죠? 길이. 금방 길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근경에 사철나무의 그 하이라이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근경에 사철나무의 그 줄기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줄기는 아까 그린 거와 같이 역시 나이프로 가볍게 덮어주면 줄기가 되죠. 물론 이쪽 우측에도 몇 개의 줄기가 있는 것처럼 그려주겠습니다. 이 줄기는 나중에 다 없어지고 일부는 줄기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그려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냥 자 그려주겠습니다. 자, 역시 그 하이라이트는 조금 더 초록색을 좀 쓰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붓의 모서리를 사용하는데 가운데가 빛이기 때문에 우측은 빛이 많고 왼쪽은 적습니다. 똑같이 아까 그 바탕을 그린 거와 똑같이 위에 해주고 가볍게 오른쪽은 놔두고 왼쪽에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는 많이 주는 거는 보다도 아주 가볍게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두운 것이 남아있을 정도로. 자, 됐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이쪽에 덤불의 그 바탕을 그린 다음에 전체 덤불에 하이라이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덤불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길 아래에 덤불의 바탕을 집어넣는데 1인치 붓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덤불의 형태를 먼저 그려줍니다. 자, 보십시오. 길을 먼저 그린 이유는 덤불의 바탕이 길을 덮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나중에 그 길을 그리려면 2번 작업을 해야 되는 그 불편함이 따르죠. 붙여줍니다. 바탕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음 그리실 분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금방 그렸습니다. 보십시오. 자,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만 넣으면 되는데,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붓에 물기를 조정해서 붓에 올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퀴드 화이트를 이렇게 듬뿍 칠해서 이 색에 보십시오. 여러 색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십시오. 자, 보시죠. 이렇게 자죽이 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그대로 붓을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묻지 않은 상태에서 덤불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덤불을 그리겠습니다. 이 앞부분 덤불부터 그려가겠습니다. 자, 아주 살짝 대다가 띄는 겁니다. 힘을 누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냥 물감이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자, 보십시오. 색을 여기서 바꾸고 싶을 때, 조금 바꾸고 싶을 때, 색만 조정을 해주면 얼마든지 색은 다른 색으로 올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기법만, 여기서는 기법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색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쓰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대다가 띈다고 보면 됩니다. 대다가. 중요한 거는 하나씩 그리는 겁니다, 이게. 이 덤불이 있을 때 숲에 덤불을 하나씩 그리지, 한 번에 전체 그리면은 이게 밋밋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덤불을 그리기 전에 여기에 큰 나무를 그리는데 형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대다가 띄는 겁니다. 이렇게. 자, 바탕에 어두운 색깔이 묻어나지 않죠. 그것은 덧칠을 하도록 아주 적합하게 굳은 물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대다가 보십시오. 하나씩 나옵니다. 나무가 되죠? 보십시오. 항상 색은 바꿔서 하시길 원한다면 항상 이렇게 색을 만드십시오. 여기서 팔레트에서. 자, 보십시오. 자, 아주 좀 밝죠? 앞쪽에 건 아주 밝은 색을 쓰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씩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나무는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쪽에, 이쪽 부분에, 덤불을, 넣겠습니다. 오늘은 카메라에 잘 보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색을 원색으로 좀 씁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덤불, 또 한 덤불씩 이렇게. 자, 나머지는 같죠? 여러분들이
이건 누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형태를 따라서 터치를 해줍니다. 이 밤노스의 도구가 바로 이런 것을 쉽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도구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아주 지침에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그린 이 그림들을 다큐멘터로 작성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드릴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근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경의 큰 사철나무와 또 우측에 아주 큰 나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나무를 그리고 덤불을 그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실붓으로 이제 5개의 도구 중에서 가는 실붓이 남아있는데 그 실붓을 사용하는 방법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기본 도구 5가지 중에서 4가지를 다 사용해봤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가느다란 실붓이 있습니다. 이 실붓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건 죽은 나무를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에서는요. 자, 여기 이제 크로스업을 해줄 때 중요한 거는 이 실붓은 가장 묽게 물감이 타야 되는데, 지금 잉크처럼 이렇게 묽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잉크처럼 된 다음에 이걸 붓에다가 싹 돌려서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 붓은. 자, 그래서 여기다 죽은 나무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밤노스가 늘 그리는 거죠. 이렇게. 예. 한 가지 더 그리죠. 예. 조금 더. 예, 이 정도로 해서, 실붓은, 사용하는 걸 간단히 했고, 항상 이렇게 그렸을 때는 여기에, 요 자리를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카바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이 덤불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덤불들이 있는 상태에 그 어두운 부분을 긁어주면은 이게 줄기가 됩니다. 이건 나이프로 그대로 긁어주는데 방향에 따라서 적당히만 긁어주시면 됩니다. 자, 긁을 때 위에서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밑에서 이렇게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각도 방향에 따라서 크게 그릴 때는 이렇게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물론 이쪽에도 이렇게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럼 이 줄기가 이 덧칠 상태에서 이게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붓으로 이렇게 줄기를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이프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물론 먼데도 원경도 보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아까 중에서 요런 데도 특히 마지막 땅 있는 요 부분들은 이렇게 카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카바를 땅 부분들은 여기도 땅 이쪽은 다 카바가 됐지만 위에 부분에 자연스럽지 못하는 것은 붓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리는 그림은 다 끝나고 마지막 서명을 하겠습니다. 서명은 이 레드를 사용해서 하는데, 역시 실붓으로 하는데 잉크처럼 이렇게 묽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흐르죠? 예. 자, 이렇게 묽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명을 여기다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예, CB킴.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밤노스의 쉬운 기법, 덧칠 기법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이 그림의 기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밤누수가 도구를 가지고 아무 기초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그림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의 예전에 방송됐던 TV 프로는 없어졌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에 대한 관심을 보여와서 그동안에 이제 일부는 지도를 받고 있었으나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원격 교육 과정으로 올립니다. 물론 이제 그림의 단계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이제 각 단계를 세부적으로 지침화해서 동시에 이제 문서 형태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것을 가정에서 다운을 받아 그림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이 부분들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의 또 홍보를 위해서도 이 CD나 이런 걸로 제작을 해서 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첫 번에 이 그림을 쉽지만은 선뜻 손에 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처음 이 그림을 어떤 계기로 해서 접해본 분들은 아주 쉽고 재미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길이 많이 걸리지 않는 그런 기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웹사이트에 올려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은 더 좋은 그런 답변과 또 많은 그런 이 자체의 새로운 그림도 개발해서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쭉 밤노수의 그림을 위해서 협회를 맡고 있는 회장 김춘배입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밤노수에 관한 하는 어떤 질문이라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또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해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있는 분들께 이런 사이트를 보시면은 또 아울러 소개도 해드리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에 같이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